구멍기 전수미의 금요 미스테리. 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제가 일이 있어서 못 왔더니 뭐야, 김준혁 교수님이랑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제 자리를 탐내고 계세요, 김준혁 교수님이. 김준혁 교수님 굉장히 목소리도 좋으시고요. 인물도 훌륭하시고 다음부터 교체 예정이었는데 오늘 구봉기 소장님이 안 오셔야 되는데 오셔서 굉장히 좀 당황해하고 아니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 교수보다는 훨씬 더 그렇죠. 구봉기 네. 뭐 어디에서 꿀려? 네. 김 교수 나와봐. 잠깐만, 소개 드리기도 전에 등장하셨습니다. 자, 언제나처럼 게스트 소개는 우리 전수희 변호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진보에서 가장 큰 문제가 어른이 없다는 건데요. 진보에 몇 없는, 그리고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어른이자 아이. 얼음이요? 어른 아이죠. 그러니까 저희 청년들에게 정식적 지주가 되어주시고 또 더불어 시민당의 당 대표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혁신적인 운동을 이끄시고 지금은 언소주, 언론소주. 어머, 나 언론소주. 정처럼 자기 취향을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주, 아침부터 생 소주. 네. 처음처럼입니까? 진로입니까? 네, 전 진로 시작부터 소주로 얘기해서 네. 죄송하고요. 언론소비자 주권 행동 대표이신 우희종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희정입니다. 이렇게 짧게, 담백하게. 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아, 두 진짜 가지. 다 하신 거예요? 자기소개? 아, 예. 소개 더 해야 돼요? 네. 네.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의 상임공동 대표를 맡고 있고요. 또 우리민족 새로운 운동의 상임공동 대표로서 남북 문제, 언론 문제 두 개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현재 서울대학교의 명예교수로 있는 우희종입니다. 여러분들 그 익숙하신 분들은 익숙하실 거고, 뭐랄까요, 민주당 당사에 이렇게 모습 계신 게 익숙하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네, 그렇죠. 여러 이력들이 있는데, 네.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3년 전쯤이죠,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당 대표도 맡아서 네. 하셨어요. 당시 우리 구봉기 소장님과 네. 함께 더불어시민당을 이끌었죠? 네. 그 사람이? 둘이서. 그럼. 나머지는 뭐 일을 안 했어요. 나머지는. 얘기 안 해도 돼. 네. 그럼. 네, 나머지 분들이 지금 들으면은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지금 경기도당으로 달려오시는 소리가 뭐 이럴 때 들리고 우리 있고요. 일어나봐. 네, 들어와 포스 좋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정말 문제가 많은데 우희종 교수님께서 얘기를 잘 해줘. 아까 들어와 모든 질문 다 대답해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네, 네. 기대하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의 대표이시잖아요. 요새 정부와 여당, 언론과 굉장히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신과도 지금 각을 세웠잖아요.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릎 꿇어야 한다는 거 받아들일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게 주어가 일본이다. 일본이 못 받아들인다고 했고요.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 기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반박을 했죠. 바이든 날리면 사태 지금 다시 반복되고 있는데 이러한 언론에 대한 왜곡 시도, 은폐, 전반적인 행태를 좀 어떻게 교수님께서는 보실까요? 글쎄 전반적으로 말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 질문의 내용에서 조금 동감하지 않는 게 있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언론과 각을 세우려고 하고 있다. 글쎄요, 일부 언론과는 각을 세우겠지만 국내 주류 언론과는 야합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오히려 방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본이 못 받았나 이런 거짓말을 막 하는 저런 행태에 대해서 사실 국내 주류 언론은 처음에 전혀 그런 어떤 문제의식이나 혹은 그 내용 자체에서 있어서도 오히려 이 현 정부의 발언, 윤 대통령의 발언을 비호하는 형태로 보도했었죠. 그나마 이제 그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그 제대로 된 그 내용을 함으로써 더 이상 뭐 그 정부나 여당 혹은 주류 언론이 국내 주류 언론이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여당과 대통령이 언론과의 이야기를 왜곡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 외국의 어떤 제대로 된 언론이나 어떤 실제 상황을 왜곡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어떤 언론과의 이 현 정부와의 관계 이거는 야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정확한 진단이신 것 같습니다. 일부 주류 언론에서는 이제 특히 사주가 있는 언론일수록 매우 빠르게 그 태세 전환을 했고 지금 현 대통령실과 지금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적인 발언, 옹호적인 것들을 중점으로 하는 기사를 보내고 있죠. 역시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의 대표답게 날카롭게 질문까지 분석하시는 모습, 네,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처음에 소개해 주실 때 변호사님이 그 진보계의 어른 뭐 이런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런 설명이 적합한 게 지금까지 행보들이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요. 정말.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그 시민당에서도 당대표를 맡아서 하셨었고 그리고 광우병 사태 때도 최전방에 계셨었고 심지어 최근 이 촛불 집회의 이 가장 앞에서 서 계시기도 했었고 근데 이왕 더 하죠 뭐. 네. 전국 민교협 상임의장도 했었고 그러니까요. 또 서울대 수의과대에서 학장도 했고 굉장히 사회대 개혁지식 네트워크의 상임대표도 했고 네. 그러니까요. 굉장히 자리 욕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니 아니,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남들은 지금 한두 개 자리도 하나 더 해드릴까요? 네, 뭐 하면 될까요? 결국은 제주 많은 놈이 아무것도 못한다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아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스펙트럼이 되게 넓게 진보 진영의 왼쪽부터 오른쪽 위에서부터 아래를 다 오가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시다가 최근에 그 서울대 이제 교수직을 내려놓으시고 명예교수 되시면서 퇴직하시면서 많은 어떤 감투들을 정리하셨어요. 정리하시면서 유독 하나 지금 방점을 찍고 계신 게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에 그 방점을 찍고 계시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유, 뭐 아주 좋은 질문 해주시는데요. 사실 정년하면서 많은 이제 단체의 대표 자리는 사실 내려놨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왜냐하면은 이런 사회 전반의 문제를 다루는 단체에서는 이 젊은이들, 현역 이런 분들이 계속 그 과정에서 훈련받고 또 다음 세대도 준비해야 되거든요. 굳이 정년한 사람들이 그런 다양한 그 사안을 다루는 시민 단체에 대표한다는 것은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그 활동할 영역을 줄인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사회의 이런 그 변화가 왜 이렇게 힘들까 봤을 적에 크게 전 두 가지라고 봅니다. 가장 바닥에는 역시 남북 분단 상황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 민주사회가 제대로 성장하는데 너무나 장애가 되고 뭐 국보법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이 대내적으로는 결국은 언론입니다. 언론만 제대로 서 있다면 이렇게 지금 같은 윤석열 정부 같은 정부가 1년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물론 뭐 아예 이런 윤석열 그 대통령 같은 사람이 대선에서 당선될 수도 없었다고 보는데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편향된 언론 그리고 그러한 어떤 이 정치 권력과 검찰 권력과 야합한 이러한 그 언론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호도함으로써 건강한 우리 사회에 장애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남북 문제와 이 언론에 관련된 그런 전문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거기 집중하고 있는 단체의 공동대표로서 계속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아 나머지는 다 정리하시고 네. 지금 그래서 아까 소개하실 때 우리 민족 서로 돕기 말씀도 하신 거군요. 남북 문제 얘기가 나와서 저희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남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외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를 봤을 때 대환장 외교, 네. 자해 외교, 도대체 왜? 전 간단히 매국 외교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매국은 뭐 자해는 자기를 뭐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뭐 건강하게 되면 됩니다만 매국은 나라를 팔아먹는 거거든요. 저는 뭐 기회 있으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팔아먹는 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나마 저희가 해방 이후에 사실 전시 작전권이 없는 나라는 자주국가가 아니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전자권이라고 말하는 전시 작전권을 되찾아오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그러한 밑거름을 다 쌓아놓은 것을 이명박, 박근혜 다 무너뜨렸고 더욱이 지금 이 한미 동맹이라는 어떤 미명하에 여전히 오히려 그것을 강화시키면서
더 중요한 것은 주변 강대국에서 이렇게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나라는 자국의 힘이 없을 때는 철저하게 찢어지게 돼 있습니다. 국민이 정말 고통받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선진국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에서 나름대로의 국가 위상이 있는 나라는 주변 강대국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일종의 피봇 역할을 해서 더 자신의 위치를 주변 강대국에 강요할 수도 있고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3만 5천 불 이상이 국민소득이 되면서 누가 뭐래도 또 국제적으로 봐서도 군비 지출 역시 10위권 이상에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지금 갑자기 현 정부에 들어서서 그저 미국의 뭐 누구나 알다시피 이미 기축 통화 문제라든지 이렇게까지 그 안간힘을 하는 미국을 본다는 것은 이미 저물어가는 해라는 건 분명합니다만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특정 한쪽에 이렇게 치우친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쌓아온 이 국격, 국가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전쟁 위기에 몰아가는 결국 이 나라를 다른 나라의 통제와 지휘 안에 집어넣겠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매국이거든요. 이거는 단순한 나라가 망한다든지 나라를 뭐 진짜 퇴행시킨다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 그나마 벗어나려고 하는 자주 국가로서의 이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를 다시금 특정 국가에게 지위와 통제를 맡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우리가 다른 표현을 하지 말고 매국 외교라고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보신 게 김성환 제1차장이 스승이 이상우 서강대학교 정치외교 교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쓴 글들을 보면 우리는 중국, 러시아, 이렇게 미국 사이에서 어중간하면 하면 안 된다. 미국 측에 확실히 줄을 서야 된다. 지금 중국이 이만큼 우리를 대우하는 건 우리 뒤에 그래도 미국이 있기 때문이다. 철저히 미국 의존적이고 이념적으로서 이런 관계를 보고 그러면 거기에 이념적으로 다가감으로 인해서 희생되는 그 모든 것들 국민의 정서, 감정, 현지에 살고 있는 교민들, 우리나라의 자체 국익, 경제 모든 것들이 다 철저히 배제된 채로 철저히 이념을 주입시키고 이념에 따라서 그걸 실천하고 있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이런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될까요? 시간 괜찮습니까? 네. 몇 시까지? 12시요. 시간 없는데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주제는 따로 한번 저를 불러주세요. 일단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이 방금 말씀한 것처럼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과거 냉전 시대처럼 뭐 공산주의와 무슨 뭐 소위 민주주의, 자본주의 있긴 합니다만 민주주의의 어떤 뭐 대결의 양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약간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런 이념의 시대는 아닙니다. 이미 중국이나 러시아도 사회주의 국가지만 자본주의를 이미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그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간의 갈등이고요. 지금 이 세계의 어떤 축, 문명의 이 흐름의 전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소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세계의 주도권을 쥔 미국이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은 뭐 당장 뭐 1, 2년 내로 뭐 변하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중에서의 이 갈등 구조지 결코 이것을 과거처럼 이념으로 본다면 이것은 또 다른 그냥 냉전의 연장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달리 보고 있는데요. 뭐 시간상 다음에 한번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을 나눈 지점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가 고깃집 가면은 운 좋으면은 왼쪽 삼겹살 굽고 오른쪽 목살 구울 때 가운데 앉으면은 그거 진짜 땡큐거든요. 그렇죠. 얘 왼쪽 그냥 눈 굽지도 않아. 그 볼판 앞에 안 앉아가지고 가운데 앉아가지고 네. 목살도 먹고 삼겹살도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치인데. 바로 이거예요. 근데 갑자기 대통령이 되자마자 윤석열이 의자를 들어가지고 미국 쪽으로 저 형님 삼겹살 먹을래요 갔는데 미국이 불판을 팍 뺀 거예요. 지금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이게 삼겹살과 목살. 아니 좋은 비유라면서 비유도 기억을 못하고 고기 종류는 제가 기억 안 합니다. 소고기하고 돼지고기라고 해요. 네. 사이에 굽고 있는데 내가 힘이 없으면 이쪽 거 먹으려고 해도 야 저쪽 거 먹어. 또 이쪽 거 먹으려고 야 저쪽 거 먹어서 그냥 굶어 죽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힘이 약했을 때죠. 근데 내가 힘이 있으면
그래 이것 좀 먹을게, 저것도 먹을게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윤석열이는 갑자기 한쪽을 먹겠다고 그나마 이쪽 걸 버리고 그냥 비실비실 글로 끼어들어가니까 그쪽에서는 야, 얘 알아서 끼는 놈이네. 야, 너 먹지 마. 너 기다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양쪽을 다 당당하게 먹어서 우리 국민을 배불리게 할 이 역할을 해야 될 자가 이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매국노라고 생각하는 거죠. 매국 외교고 매국노입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 거예요. 네. 제가 딱 봤을 때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미국 쪽으로 불판 팍 옮긴 거 보고 바보다 저거 왜 그러지? 그렇지. 네, 이 생각을 했는데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행동에. 아, 네. 지금 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동기가 상상이 안 돼요, 저는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또 인생 쉽게 살면 그래요. 아니 제가 농담이고요.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쳐 생존을 할 수 있다는 예전에 그런 게 철저히 현실주의적이고 강대국, 힘이 있는 강대국 어느 한쪽이 붙어 우리 살아남을 수 있고 중국과 미국 중에 미국을 선택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철저히 이념주의자들, 현실주의자들의 기초한 이념에 의해서 하는 거죠. 네, 그 배우에 여기서 좀- 김태효도 있고 네, 이상호도 좀 있고. 발언에 좀 약간 또 수정 좀 하고 싶은데 네. 얘네들은 현실론자가 아닙니다. 현실이라면 오히려 방금 말한 것처럼 가운데 양쪽을 있어야죠. 먹을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미 7, 80년대에 냉전 시대의 이념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구태에 낡아빠진 인간들이지, 그리고 그러한 늘 말하는 해방 이후 내려온 적폐 세력들이 가지고 있던 태도, 즉 일본에 붙고 미국에 붙고 그래가지고 지금 유지해 왔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가 변했어요. 아. 그런데 얘네들은 그 적폐의 맥락 속에 있는 집단이다 보니까 이 시대 변한 것,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된 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적폐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또 이해됐어요. 무슨 네.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이 차이가 현실에서도 나오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 보면은 일본 대단하다고 이래요. 근데 우리 젊은 세대는 언제적 일본이야 이러거든요. 맞아요. 네. 그거구나. 거의 동굴 속에 있는 것처럼. 그런 네, 동굴 속에 있는 거죠. 아, 이해가 그리고 이제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 현 정부의 모양새고, 윤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왜 저러냐라는 건 제가 뭐 제 의정 TV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만, 이자가 인정 욕구가 강한 거예요. 어. 구술을 하면서 아버지한테 얼마나 야단 맞았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대단한 나라가 나를 인정해 주면 얼마나 내가 좋아. 그래가 칭찬 좀 받아야지. 이래가지고 다 퍼주고 하라는 대로 다 하면서 결국 한미 동맹을 강화시킨 분이라서 감격과 존경을 이런 말이나 들으면 너무 기쁜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사적인 생활도 보십시오. 김건희한테 얼마나 야단 맞고 살아요. 그러니까 방구나 끼고. 네, 얘는 공사 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낡은 생각 속에. 그러니까 수구적인 세계관에다가 그 인정 욕구 강한 개인적인 특색까지 더해지니까 지금의 행동들이 나오는 그대로 거군요.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상하진 않아요. 빨리 내려오게 해야 되죠. 안 그러면 이 나라 큰일 나니까. 네, 지금 계속 인정 욕구로 인해서 외교의 사유화를 철저히 구현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해 외교, 대환장 외교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질문 구봉기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가장이라고 말하기도 뭐예요. 사실 사고를 너무 많이 치고 미국에 가가지고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저는 원초적으로 전쟁에 우리나라 청년들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투입이 될까봐 이게 걱정인데 네. 대통령이 이렇게 전쟁 불사 그리고 우리 병력 지원 불사 이런 식의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전쟁의 위험을 전혀 이 한반도 평화 번영이란 관점과는 별도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적폐들이 가져온 그러한 미국과 한패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만, 사실 지금 이 과거와 달리 아무리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종의 대리전 형태이긴 하지만 이렇게 자국 군인을 파견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적대 국가로 러시아가 한국을 딱 지명했거든요. 그럴 때 그동안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 속에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맺어낸 경제적 협력 관계나 그곳에 있는 교민들, 기업들, 그들의 이 적대국의 이 국민들이 러시아나 중국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들은 사실
그 위험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러시아에 있는 교민들이 그 성명서를 냈죠. 맞아요. 야, 이 윤석열이 정신 차려라. 무슨 그때 황당한 소리를 찍찍하고 있냐.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물론 전쟁 상황에서 어느 나라건 인도적 지원이란 건 그 인도적 차원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너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성명을 냈거든요. 네. 실제로 블라디보스톡의 총영사관에서는 교민들에게 그 안전에 대한 그 공지까지 냈었습니다. 맞아요. 공지를 냈는데 하루 만에 그걸 삭제했죠. 아마 그렇죠. 뭐 그것도 윗선에서 뭐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나 네. 싶은데요. 싶은 게 아니라 내렸겠죠. 말 정확히 해주세요, 변호사님. 나쁜 변호사님 놈들이죠,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못 보는 수가 있습니다. 네, 의정 교수님은 빨리 퇴장하시는 걸로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네, 참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가능성 자체 우려 이전에 현실적으로 교민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그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해외에 있는 많은 교포들 어느 전 세계 다 열심히 일하고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식의 전쟁 가능성에 대한 그 발언을 대통령이 한다는 것은 매우 경솔한 경박한 행위였죠. 그러네요. 네. 저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원초적으로 걱정이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우리 그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걸 말씀드렸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교민들 자체 먹고 사는 목숨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당장 있는 거죠. 당장 생겼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궁금한 게요. 네. 이게 지금 그런 거잖아요. 교민들이 그러면은 갑자기 우리나라 대통령이 발언을 한 거 보고 자 여기 사람 있어. 야야 너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손을 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또 동기가 왜 이런 거예요 지금? 사람을 못 본 거예요. 거기에 우리 교민들이 있다는 개무시한 거죠, 교민들을. 이 사람, 이 윤석열 씨는 아까 그랬잖아요. 그저 미국에 잘 보이기 위해서 뭐든지 할 준비 자세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이 칭찬, 본인의 그 미국의 옹야옹야옹야 하는 그 말 한마디를 위해서 교민이건 뭐건 국격이건 국가의 위상이건 다 팔아먹는 인간인 거죠. 저기 옆 동네에 그 깡패 형님한테 잘 보이려고 집안 재산 팔아가지고 가져가도 상관없는 그렇죠. 그런. 대한민국이 G7 국가, 그다음에 국방력은 전 세계 6위, K-팝, K-컬처 국격이 굉장히 올라갔는데도 과거의 그런 쌍팔년도 그 이전의 이념형에 따라서 국가의 특성이 아니라 그 국가의 크기, 철저히 힘에 대한 논리로 이제 미국을 추종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말씀하신 적폐의 예전에 소설에 껍빗단리라고 있었잖아요. 껍빗단리. 네, 그런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게 지도자라는 게 굉장히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말씀하신 국민의 안전이나 교민들의 신변 보호나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눈 떠보니 교정국이다. 바로 경제적인 위기나 초래하는 여러 가지 불이익, 무엇보다 강대국들의 그런 보복,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철저하게 이념형, 신념을 자체적으로 구현하고 있다는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실 우리나라 언론은 이러한 위기들, 교민들이 얼마나 많이 불안전하고 많은 피해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은 피해를 보는지 이런 것들에서 잘 보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보실 때 우리나라 언론은 현재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될까요? 사실 언론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언론이 상식을 지키고 언론의 기본 자세를 지키라는 말 외에 더 필요한 말이 없습니다. 국내 언론은. 사실 지금 뭐 제가 모두에 말한 것처럼 이런 권력과 야합, 왜 그러겠어요? 결국은 국가 권력으로 그러한 언론 권력이 야합함으로써 거기서 발생하는 상부상조의 자본 논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권력이 왜 권력을 인간들이 저렇게 잡으려고 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냐. 결국 돈 빨아먹기 위한 거예요.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그러한 어떤 자본의 이익을 위한 것이죠. 저는 특히 뭐 방금 말한 것, 전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주가 있는 언론들이 더욱 그런 역할로 지금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국내 언론은 아주 뭐 그냥 어려운 말이 필요 없어요. 언론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 사회에 대해서 사실을 보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떤 시각을 제시할 수 있는, 심도 있는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만 해주면 됩니다. 근데 그것을 표면에 내걸고 실제로는 권력과 야합해서
이해관계 속에서 그저 배불리는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기득권의 구조라는 것은 결국은 이 사회의 공공성이나 그러한 어떤 사회 발전을 위해서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사실 어느 사회건 어느 집단이건 기득권이라는 건 있을 수뿐이 없거든요. 그러나 그 기득권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득권이 무조건 나쁘다, 뭐 기득권이 어쩌다 이런 게 아니라 기득권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그런데 국내 언론이 가지고 있는 언론으로서의 주류 언론으로서의 기득권이 철저하게 이런 자본 논리에 의해서 정치 권력과 또 종교 권력과 혹은 경제 권력도 있죠. 이런 것과 연계돼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언론에 필요한 말은 단 한마디, 상식적인 언론 좀 대주세요 라는 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상식적인 언론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널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저널리즘이란 좀 어떤 네. 거라고 볼 수 제가 있을까요? 방금 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네네. 일단 우리 사회에 있는 일을 사실 그대로 보도하는 것. 사실 왜곡하잖아요. 뭐 들리면 뭐 이상한 발언까지 날리면. 네, 이런 일단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고, 또 언론으로서 그 어떤 사안이 가지는 심도 있는 관점, 이런 것들을 공적 관점에서, 공공성의 관점에서, 공공선의 관점에서 그것을 비판할 수 있는 건강한 정신이 자리 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뭐 원래 언론이라고 그러면 혹은 저널리즘의 아주 기본이거든요. 이건 굳이 뭐 어려운 얘기를 할 것도 없고 가장 기본을 잃어버린 언론이기 때문에 지금 사회가 이렇게 흔들리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론 소비자 주권 운동에서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셔요? 네, 일단은 저희는 가장 첫 번째는 이 언론 이 문화에, 국내 문화에 있어서 가장 대표 주자가 조선일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조선일보 폐간을 일단 기치를 걸고 있고요. 아하. 그래서 저희 모임 중에 한 분은 거의 지금 400~500일 가까이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앞에서.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이러한 그 다른 언론 관련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계속 그런 그 제대로 된 가짜 뉴스가 무엇이고 그 가짜 뉴스, 대표적인 가짜 뉴스가 뭐가 있고, 이런 이 선정까지 해서 알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것의 이 소비자, 네,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은 원래 이 2008년도 이명박이 그 광우병 미국 그 위험성 있는 쇠고기를 단지 본인이 부시의 캠프 데이비스 그 골프를 나 좀 치게 해주세요라는 그것 하나로 그 대가로 다 그 미국 쇠고기를 개방했을 때 그 문제를 의식으로부터 시작된 언론 시민단체거든요. 아하. 그래서 뭐 그러한 정부의 잘못된 어떤 언론 유착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KBS의 수신료 문제도 왜 이것을 국민들에게 강요하냐? 실제 그 KBS가 공정한 언론 보도를 하고 있느냐? 이래서 그 거부 운동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또 네. 연달아서 생겼는데요. 기치로 내건 게 조선일보 폐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조선일보 그리고 또는 조선일보 계열에다가 칼럼 등을 게재하는 민주당 인사들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래서 뭐 두 가지 면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그러한 어떤 조선일보가 뭐 하여튼 주류 언론들이 뭐 A라고 말해도 지들이 다 뭐 B씨를 막 왜곡하지만 최소한 글로 남는 것은 어쨌든 그렇게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나름대로 그런 어떤 맑은물을 계속 넣어야 된다라는 소박한 네, 입장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양다리론도 있겠죠. 그거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그분이 정말 그래도 이거는 끝까지 조선일보가 어쨌든 주류라면 거기에 우리의 몫을 끝까지 남겨야 돼라는 그런 소명의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쪽과도 또 이렇게 좋은 관계를 이루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무엇인지는 외부에서 그거는 이제 향후 중요한 것은 사실 말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살아왔느냐, 살아가느냐, 삶의 행동과
삶은 그 당사자의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선택을 볼 때 우리는 알 수 있죠. 네, 주로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 관련 얘기, 언론 관련 얘기를 하고 계신데 다른 직책을 맡고 계시고 가장 정말 관심이 많으신 영역 중에 하나 남북 관계입니다. 네. 그것 때문에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의 이제 대표로서도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 물론 아시는 분들은 정말 많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단체이고 어떤 활동들을 네. 하는지 좀 우리 말씀 민족 서로 부탁드립니다. 돕기 운동은 뭐 지금 거의 20년이 넘었고요. 유엔에서 인정한 그런 그 비영리 시민 그 단체입니다. 인권 단체죠, 일종의. 그래서 그 시작은 처음 시작은 북한의 많은 어떤 그 당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시작됐습니다만 그 후에는 남북 협력 사업 형태로 진행했죠.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그 이명박, 박근혜 혹은 현 정권 들어서 이렇게 그 남북 관계가 어려울 때는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 모든 남과 북의 민간 교류는 그 민간 협력 사업은 통일부나 이러한 그 허가를 얻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안은 뭐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이 평양에 그 제약 그 공장도 세워졌고 병원도 설립했고 계속 해왔습니다만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거의 지금은 차단돼 있죠. 그래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부터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이나 이제 주적은 북한 그런 식으로 북한을 철저하게 국가보안법에 근거한 이제 반국가 단체 주적으로 간주를 해왔잖아요. 네. 지금도 과거 정부 인사들을 북한과 연계를 시켜서 계속적으로 기소라던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남북 관계가 말씀하신 대로 막혀 있고 북한을 주적으로 간주하고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꿈꾸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들이 좀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윤석열의 퇴진입니다. 그거 외에 뭐가 더 있겠어요. 어쨌든 이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현 정부가 그런 식의 어떤 뭐랄까 그 증오의 어떤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한정돼 있습니다. 더욱이 그 미국은 이 삼중 제재를 북한에 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더 강화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치, 어떤 낮게 이런 지점은 사실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결국 이 한반도 평화 번영을 원하는 주체인 우리가 최소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의지와 권력의 모습을 갖지 않는 한 이것은 누가 해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야 될 책무를 가진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미국의 앞잡이로서 더욱 강하게 북한을 저렇게 비난하고 이 관계를 증오의 관계로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말 반민족적인 매국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조금 질문을 확대해가지고 대한민국 정세 분석을 좀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네. 비슷한 말씀을 지금 해주신 것 같아요. 네. 혹시라도 대한민국 정세 분석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혹시? 네, 저는 뭐 이 윤석열 현 정부의 퇴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뭐 우리가 이 정도까지의 그 국정 운영이 진행될 거라는 건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잖아요. 진짜 끔찍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는 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국제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지표에서도 일본도 앞서고 있어요. 뭐 문화적으로 K-팝, K-컬처 더 얘기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정권을 가진 정부가 이렇게까지 이 퇴행 수준이 아니라 나라를 들어서 특정 나라에 던지는 지금 뭐 한미일 이 군사훈련 사례도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저는 솔직히 물론 윤석열 같은 인물이 대통령이 될 거는 예상도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뭐 예상 능력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스스로 자책하는 입장입니다만 약간의 책임이 있다고 전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현 정국 상황에서는 저는 이 윤석열 정권이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해서는 나라는
아마도 거의 해방 직후처럼 특정 나라에 종속되어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고 갈갈이 찢어지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 비상한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더 이어서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방송이 경기도당 민주당 경기도당 공식 유튜브거든요. 아, 네. 그러면은 지금 설명해주신 게 대한민국 정세 부분에서 윤석열이 지금 윤석열 정권이니까 네. 윤석열 정권이 너무 엉망이니까 이거를 빨리 끝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음. 그러면은 거기서 조금 더 좁혀가지고 음. 제1야당 민주당의 현재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신다면 네. 네, 그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네. 이제 방향이나 과제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 주시면 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그거는 이건 역시 너무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제1야당은 이러한 그 여당과 정부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견제하고 바로 나가게 할 책무가 있습니다.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까? 물론 검찰 권력이 철저하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험집내기를 하고 여론과 야합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저는 야당은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는 것, 왜 국민들이 지난 총선 이후에 등을 돌리고 심지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을까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이것을 단순히 그냥 뭐 어쩔 수 없어 뭐 혹은 뭐 누구 뭐 진짜 특정인을 너무 지지해서 그래 뭐 이런 수준의 낮은 얘기로 자신들의 이 욕망을 감추면서 야당을 분열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은 이재명 당대표에게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그가 민주당을 변혁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지난 총선 이후에 국민의 실망이 그 하나 믿고 많은 지지를 보냈던 겁니다. 민주당 내에는 그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마치 여러 가지 명분으로 포장하는 이러한 의견을 하나로 통합시켜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또 거꾸로 말하면 현 당 집행부의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쪽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구성원들의 그러한 협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선돼야 됩니다.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저쪽은 검찰 권력이 어떻다는 것은 뭐 제가 이것도 따로 얘기하면 또 1시간이 가기 때문에 생략합니다만 저자들의 저런 행위에 대해서 지금 야당은 하나로 뭉치라. 이거 하나 저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고 싶고 그렇게 됐을 때 이 우리 사회에 이 야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겁니다. 지금 책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 윤석열이가 저렇게 막 날뛰고 있는 거죠. 물론 그것에 대한 이 상황 우리 다 압니다. 그러나 그 어렵지 않은 정치가 어디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뭉치고 그래서 이 역경을 뚫고 나가고 제발 건강한 사회를 이뤄낼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을 모으십시오. 정리하자면 제1야당으로서의 책무를 못하고 있다. 네. 어렵다는 거 안다. 하지만 핑계대지 말아라. 쉬운 정치가 어디 네. 있느냐. 힘을 모아라. 네, 힘을 모아라. 말씀해 주셨는데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요. 네. 교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네. 했어요. 네. 어른이시니까요. 네, 그래서 얼음? 그래서 변호사님께서 처음에 설명해 주셨던 진보 진영의 어른이다라는 말씀이 한 번 더 와닿네요. 그 하나 더 얘기할까요? 네. 앞으로 총선이 있습니다. 지금 다 뭐 바쁜 거 저 알아요. 물갈이 하십시오. 그리고 특히 왜 민주당이 지방에서 욕먹는지 잘 아실 거예요. 사실 국민의힘당이나 지역에 가보면 국민의힘당이나 민주당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원래 어떤 지역적 특색에 반영해서 기득권으로서 움직일 뿐이에요. 토착 세력과 유착해서 오히려 건강한 민주당의 가치를 구현할 그런 사람들보다는 그저 그 앞에 해오던 사람들, 비리가 있어도 그냥 이미 그 지역에서 어떤 연대나 뭐 이런 게 있어서 표 있을 수 있으면 그냥 그쪽에 주는 거, 이런 거 빨리 바꿔야 돼요. 민주당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내에 민주당의 가치보다는 개인의 이권에 움직이는 그런 분열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곧 다른 맥락에서 본다면 총선 과정에서도
그렇게 지 이익만 챙기고 지역에서 토와 야합한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을 공천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국회로 불러들일 때 민주당은 더 이상 희망 없습니다. 물갈이 확실하게 하십시오. 이제 비록 신진이라고 그래도 저는 늘 말합니다만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돼요. 이러한 어떤 정치나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러한 새로운 얼굴들이 당장 해오던 사람이 보면 자기는 늘 해왔기 때문에 잘하니까 좀 부족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들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공천해서 이 지역에서조차 민주당은 그래도 뭔가 바꿀 수 있겠구나, 혁신하겠구나, 이것을 주십시오. 그 말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의 총선 승리 전략까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사실 내년 4월 10일 총선인데요. 그게 이제 국민의힘이 될지 민주당이 될지 아직도 굉장히 불확실성에 헤매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반사 이익만을 생각하고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굉장히 따끔한 말씀을 주셨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기는 민주당, 다시 일하는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의정 교수님 이런 말씀을 지도부에서 따라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젊은 분들이 은근히 좋아하네요. 네, 그래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준비된 질문은 다 했고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도 다 했고 주어진 시간도 다 썼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변호사님 더 질문하고 싶은 거 계세요? 저는 이제 이게 더불어민주당 이제 경기도당 공식 유튜브 채널이고 주로 당원분들이 많이 보시는 채널이다 보니까 의정 교수님께서 우리 당원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도 따로 혹시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당원들은 뭐 주로 권리당원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저게 이 정당은 그래도 우리 권리당원들이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대의원이라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당내를 좀 더 민주화를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물론 저는 뭐 민주당 당원이죠.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뭐 굳이 권리당원은 아닌 것 같은데 돈을 안 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제 3자로서 말씀드린다면 권리당원들이 뭉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사를 당 집행부에 명확히 전달해서 설령 일부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당내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당대표, 당 집행부와 함께 바꾸자는 열정을 힘모아 주십시오. 국회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여의도만의 그 틀 안에 갇혀 있습니다. 밖에서 그래도 민주당의 애정을 갖고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사회를 좀 더 건강하고자 하는 민주당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당내부터 민주화하자. 이런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찬 메시지까지 남겨주셨어요. 그런가요? 네. 그리고 본의 아니게 나는 권리당원은 아니다라고. 돈이 없다. 역시 믿고 듣는 의정 교수, 진보의 어른 의정 교수님이 아니실 수 없습니다. 오늘 금요미스테리 처음 출연하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네, 시간이 짧네요.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다음에는 힐링 캠프로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네, 뭐. 그때는 이제 인간 의종의 매력, 의종의 과거, 뭐 첫사랑부터 이제 낱낱이 밝혀지는 과거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별 볼 것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주어진 시간 다 썼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교수님께서 매운 말씀도 조금 많이 해주셨어요. 좀 새겨 들었으면 좋겠다. 민주당 어떤 우리 동지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분들 좀 가슴속에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